여러분은 혹시 믿어지시나요? 노년의 나이에 운동 한 번 안 하고 배고픔을 견디는 다이어트도 없이 무려 30kg 가까이 감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거나 뻔한 광고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1000년 전 기록에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70세의 나이에 정확히 28kg을 감량한 한 여성의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를 도운 것은 요즘 유행하는 비싼 다이어트 약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가 남긴 고대의 지혜와 기적의 뿌리라 불리는 단 하나의 재료였죠. 이 영상에서는 몸속에 쌓인 묵은 지방을 말 그대로 녹여버리는 구체적인 레시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나이와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의 다이어트가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현대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감춰온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편안하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60세가 넘어서 살을 빼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서구권에서 아비센나로 더 잘 알려진 이븐 시나는 중세동양 최고의 의사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집필한 의학정전은 수세기 동안 유럽 의학계의 근간이 된 전설적인 교과서죠. 아비센나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인체를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보았죠. 그는 인체의 상태를 뜨거움, 차가움, 습함, 건조함의 4가지 성질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비센나가 비만을 과도한 냉기와 습기가 불러온 질병으로 정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소화력을 담당하는 내부의 불꽃이 점차 사그라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제대로 연소되지 못하고 차갑고 끈적한 점액질로 변해 허리와 엉덩이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대의 원리가 70대 주인공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무거운 지방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흔히들 50대, 60대가 되면 살이 찌는 게 아주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몬이 변해서 그렇다. 기초대사량이 거북이처럼 느려진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같은 말들을 귀가 따갑게 듣죠. 나이살이니 그냥 받아들여라. 한 사이즈 큰 옷을 사 입어라. 같은 조언 아마 지겹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병원에 가봐도 의사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입니다. 수많은 여성이 겪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맘 먹고 독하게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샐러드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칼로리를 하나하나 강박적으로 계산하죠. 결과는 어떤가요? 기운은 하나도 없고 머리만 어지러운데 야속하게도 몸무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설령 살이 좀 빠졌더라도 식단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서운 속도로 다시 살이 쪄버리죠. 왜 그럴까요? 중년 이후에 우리 몸은 이런 굶주림을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큰 위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패닉 상태에 빠져 들어오는 아주 작은 영양분조차 배나 허벅지에 지방으로 꽉꽉 채워 넣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지독한 다이어트에 굴레에서 고통받던 분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스스로를 영락없는 노인이라 느꼈죠. 몸무게는 어느덧 100kg을 훌쩍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고작 2층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가빴고 무릎은 늘 쑤셨으며 육중한 무게를 견디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주변 지인들이나 TV에서 좋다는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제자리 걸음이었고 시도하면 할수록 건강과 기분은 바닥으로 치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그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적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말은 그녀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덜 먹을수록 일상생활을 버틸 에너지조차 사라졌으니까요.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아비센나의 고대의학 서적 번역본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에 담긴 내용은 현대 건강 잡지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화된 몸을 짓누르고 있던 체내의 차가운 기운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커다란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비센나가 제안한 놀라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 특히 위와 장을 장작 아궁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 아궁이의 불길이 아주 뜨겁고 강합니다. 기름진 고기나 달콤한 케이크 등 어떤 음식을 넣어도 활활 타올라 깨끗한 에너지로 변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내면의 열기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불꽃은 약해지고 겨우 불씨만 남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의 아궁이에 소화하기 힘든 음식이나 찬 성질의 생채소를 잔뜩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붙지 않고 음식은 그저 쌓인 채로 썩으며 연기만 내뿜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복부 팽만감, 속 더부룩함, 그리고 만성 피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비센나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차가운 점액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점액은 추위로부터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에 딱딱하게 달라붙는 나이살이 됩니다. 결국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이 꺼져 있다면 아무리 작은 나뭇가지라도 제대로 타지 않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식어버린 내면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불길을 다시 지펴줄 기적의 뿌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면의 열정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서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그의 저서에서 모든 음식을 따뜻한 성질과 차가운 성질로 구분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현대 다이어트의 크나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모든 채소가 몸에 좋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고대 의학의 관점에서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토마토는 대표적인 찬 성질의 음식입니다. 만약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이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오이 샐러드를 한가득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몸속의 냉기가 더욱 강해져 위장의 움직임은 멈추고 배는 북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결국 살이 빠지는 대신 몸이 붓고 수분이 정체되는 현상만 겪게 되죠. 아비센나는 나이가 들수록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와 뿌리 채소를 가까이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뿌리 식물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인삼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70대 여성에게는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한 힘을 가진 뿌리였습니다. 단순히 신경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깊숙이 스며들어 몸속에 굳어있던 오래된 지방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뿌리 말입니다. 자, 그럼 두구두구두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준 비법은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흔히 보는 그 생강이에요. 하지만 에이, 다 아는 거잖아 하고 지금 바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진짜 비밀은 생강 그 자체가 아니라 고대 의학의 대가 아비센나가 전한 특별한 복용법에 있거든요. 흔히들 생강 한 조각을 차에 넣어 마시기만 하면 살이 마법처럼 빠질 거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했다면 세상에 살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우리의 주인공은 오래된 문헌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생강은 주로 몸의 겉부분에 작용해서 감기 기운을 쫓고 땀을 내는 데는 좋지만 몸속 깊숙이 자리 잡은 지방, 특히 잘 빠지지 않는 나이살을 태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아비센나는 몸 안에 차가운 점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말린 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생강 대신 바짝 말려 가루를 낸 생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연금술과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특별한 조합으로 말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몸의 변화는 순식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린 생강이 고령자의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겨울 내내 두꺼운 얼음 아래 갇혀 흐르지 못하는 봄날의 시냇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림프 순환도 이처럼 무겁고 느려지며 그 자리에 독소와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아비센나의 비법으로 알려진 말린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하면 몸속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강은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포 구석구석에 따스한 온기를 전달합니다. 잠들어 있던 신진대사가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 몸은 내면의 불꽃이 다시 살아났음을 감지하고 더 이상 천 유지를 위해 지방을 축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방세포는 생명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 스스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경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심장을 억지로 뛰게 만드는 화학 다이어트 보조제와는 다릅니다. 질 좋은 생강 뿌리는 마치 따사로운 봄볕처럼 우리 몸에 쌓인 군살이라는 겨울의 잔설을 부드럽게 녹여줄 것입니다. 실험 첫 주부터 우리 주인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의원이 알려준 처방 그대로 정성을 다해 차를 만들었는데요. 레시피는 간단해 보였지만 아주 세밀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질 좋은 생강가루 반 티스푼을 컵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펄펄 끓는 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에 따르면 너무 뜨거운 물은 식물이 가진 생명력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뚜껑을 꽉 닫고 정확히 15분 동안 성분을 우려냈습니다. 하지만 이 레시피의 진짜 핵심은 현대인들이 잘 모르는 비밀 재료에 있었습니다. 아비센나는 생강의 강한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지 않고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정제 버터나 블랙커민 시드 오일을 딱 두어 방울 섞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할 때 무조건 지방을 피해야 한다는 현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비결입니다. 오히려 이 건강한 지방이 운반책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생강의 매운 성분이 장벽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자극 없이 제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도대체 왜 기름이 필요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일상 속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손에 끈적끈적한 송진이 묻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로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잘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번지기만 하죠. 하지만 이때 식용유를 살짝 떨어뜨리면 송진은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비누로도 아주 쉽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쌓인 단단하고 오래된 지방도 이 고집 센 송진과 비슷합니다. 특히 생강의 핵심 성분들은
기름과 만났을 때 가장 잘 녹아 나오는데요. 생강채 오일 한 방울을 더하는 것은 우리 몸속 체지방을 녹여줄 최고의 천연 용매제를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또한 오일은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생강의 강한 성분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이 황금빛 음료를 매일 아침과 점심 식사 30분 전에 꼭 챙겨 마셨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마시지 않았는데요. 몸속에서 일어나는 강한 열기가 자칫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녀의 몸에는 믿기 힘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2주차가 끝날 무렵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부기 제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탈수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약해진 심장 기능 탓에 수년간 몸속 조직마다 쌓여있던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간 것이죠. 그동안 그녀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 신발을 벗기조차 힘들었고 손가락에는 반지가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이때 말린 생강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신장의 활동을 도와 정체되어 있던 림프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킨 겁니다. 비에 흠뻑 젖은 무거운 겨울 코트를 마침내 어깨에서 벗어 던졌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느낀 가벼움이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 2주 동안 그녀는 약 5kg을 감량했습니다. 대부분 독소를 머금은 노폐물이었지만 몸의 부피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조차 숨이 차서 힘들었던 증상이 사라진 것이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피로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 안에서 잊고 지냈던 활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레벨의 변화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그녀는 더 이상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엔 집 주변을 가볍게 도는 정도였지만 곧 근처 공원까지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뿌리는 단순한 체지방 연소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비센나의 가르침대로 우리 몸의 경락을 따라 생명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한 오해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카페인은 일시적인 반짝 효과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깊은 피로와 신경계의 고갈이 뒤따릅니다. 반면 생강은 달랐습니다. 몸속에 은은하고 평온한 온기를 채워주며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배터리를 몸에 장착한 것 같았죠. 그녀는 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침 체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불꽃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몸이 스스로 움직임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몸속 깊숙이 쌓여있던 오래된 지방들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평소 입던 옷들이 헐렁해지다 못해 몸에서 줄줄 흘러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스커트는 허리에서 뱅뱅 돌고 상의는 마치 옷걸이에 그냥 걸쳐놓은 것처럼 헐거워졌습니다. 사실 28kg이나 감량한다는 건 피부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일입니다. 특히 이른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고령의 나이에 급격히 살을 빼면 피부가 보기 싫게 처지고 얼굴살이 빠지면서 오히려 원래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비센나 요법의 지혜가 빛을 발했습니다. 생강에는 항산화 성분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합니다.
생강 성분은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피부 세포 구석구석에 영양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덕분에 주인공은 얼굴에 생기가 돌며 화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주름은 눈에 띄게 옅어졌고 팔과 배의 피부도 살이 빠지는 속도에 맞춰 탄력 있게 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빠졌음에도 전혀 수척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젊어 보였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소화 기능의 대대적인 개선이었습니다. 만성 변비는 겉으로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수많은 고령층이 겪고 있는 조용하고도 무서운 질환입니다. 다들 쉬쉬하며 말하길 꺼리지만 불규칙한 배변은 몸속에서부터 독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장내 독소가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면서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고 몸을 늘 청음망은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준 비결은 바로 말린 생강과 기름 한 방울이었습니다. 생강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제 기능을 못하던 장 근육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이것을 낡고 오래된 수도관에 비유해 볼까요? 이물질과 녹이 잔뜩 끼어 물이 겨우 흐르던 수도관에 생강이라는 천연 세정제가 들어간 셈입니다. 생강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안전하게 막힌 곳을 뚫어주었습니다. 배관이 깨끗해지자 온 집안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처럼 몸의 순환이 원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음식은 빠르게 소화되어 영양분으로 흡수됩니다. 더 이상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해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가스가 가득 차 북처럼 딱딱했던 배는 이제 더없이 편안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향한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인공은 높은 심리적 장벽에 부딪혀야 했죠. 보통 우리 사회는 나이 든 여성들에게 정해진 삶의 방식을 은연중에 강요하곤 합니다. 그저 손주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동네 분들과 모여 앉아 여기저기 아픈 곳을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녀가 눈에 띄게 살이 빠지고 생기를 되찾기 시작하자 주변 지인들과 심지어 몇몇 친척들까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때로는 질투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 나이에 살은 빼서 뭐해. 그러다 심장 상해. 몸 망가지기 전에 그만둬. 이런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건강이란 몸과 마음의 조화라고 했던 아비센나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 대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몸은 매일같이 가벼워진 움직임과 사라진 통증으로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쯤에서 생강이 위험하다는 오해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기에 적당한 조절은 필수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생강이 위장을 상하게 하거나 혈압을 치솟게 할 거라며 그녀를 겁주곤 했습니다. 실제로 생강을 숟가락째 듬뿍 퍼먹는다면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천재 의사 아비센나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약과 독의 차이는 오직 양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말이죠. 잘 우려낸 생강가루 반 티스푼의 기름 한 방울을 섞어 부드럽게 마시자 걱정했던 부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관의 탄력이 살아나고 몸속 불필요한 수분이 빠지면서 늘 높기만 했던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통에서 혈압약을 꺼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체감했죠. 정기검진을 하던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또 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혈당은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탕과 당것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놀라운 뿌리 채소, 생강의 또 다른 효과는 바로 그녀의 입맛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그렇듯 그녀도 예전에는 달콤한 빵이나 사탕, 쿠키 같은 간식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설탕은 에너지를 빠르게 채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해로운 가짜 온기일 뿐이죠. 하지만 생강 덕분에 몸속의 기운이 안정되자 몸이 더 이상 정제 탄수화물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강은 혈당 수치를 고르게 조절해 주어 갑작스러운 허기를 유발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가게 진열대의 화려한 케이크를 봐도 아무런 미련 없이 지나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것이 더 이상 당기지 않게 된 것이죠. 대신 잘 구워진 고기나 생선 혹은 따뜻한 채소 요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진짜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아비센나가 그의 저서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자연적인 자기조절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생강차를 처음 마시기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인생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마지막 체중 측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선 순간 바늘이 멈춘 곳은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무려 28kg 감량. 이것은 단순히 몸무게가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과 질병,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콤플렉스를 한꺼번에 털어낸 순간이었죠. 14리터짜리 커다란 물통 2개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매일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녀린 관절과 심장에 얹고 버텨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삐걱거리며 괴롭히던 무릎 통증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예전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예쁜 드레스들로 옷장을 새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그녀의 눈빛에서 시작됐습니다. 잃어버렸던 생기와 삶의 환희, 그리고 당당한 자신감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이란 그저 서류상의 숫자일 뿐, 질병과 비만이 결코 세월의 숙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예요. 이 방법을 오늘부터 바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하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대의 의학자 아비센나가 남긴 명확한 지침이 있으니까요. 핵심은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진하게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 첨가물이 없는 깨끗하고 질 좋은 생강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첫날에는 정말 아주 조금, 칼끝으로 살짝 찍을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마시기 편한 따뜻한 물을 붓고 아마시우나 정제버터를 한 방울만 톡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 30분 전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셔보세요. 그런 다음 몸의 변화를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위장이 은은하고 기분 좋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몸이 잘 적응한다면 몇 주에 걸쳐 양을 조금씩 늘려 티스푼 반 정도까지 맞춰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만의 소중한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내 몸속에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핀다고 기분 좋게 상상하면서 말이죠. 하루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온몸에 가져다 줄 변화는 실로 놀라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센나의 비법이 100%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주인공은 일상 속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하나 더 시도했습니다. 바로 저녁 루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방을 만드는 주범, 차가운 점액을 기억하시나요? 아비센나는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체내의 냉기가 가장 많이 쌓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성질의 음식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샐러드나 시원한 요거트 같은 음식은 밤에 피해야 하죠. 주인공은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쳤는데요. 메뉴는 주로 따뜻한 단백질과 익힌 채소로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븐에 구운 닭고기에 따뜻하게 볶은 호박과 당근 요리를 곁들이는 식이었죠. 여기에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흑후추나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기관의 온기를 아침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그녀가 깊은 잠에 든 순간에도 체지방을 태우는 과정은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살을 뺀 뒤에도 그 몸무게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 때문에 살이 빠졌다가도 금방 다시 찌고 심지어 이전보다 체중이 더 늘어나기도 하죠. 근본적인 신진대사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뿌리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수분을 빼거나 일시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온도계를 완전히 재설정해 주었거든요. 스마트홈의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을 떠올려 보세요. 센서를 한번 제대로 설정해두면 집안 온도가 늘 쾌적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생강이 위장 효소와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몸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에 대비해 불필요한 지방을 쌓아둘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녀는 그저 컨디션 유지를 위해 매일 아침 이 음료를 마셨을 뿐인데 체중은 매달 변함없이 완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인공적인 약물에만 의존하며 자연이 이미 우리 몸을 위해 준비해둔 완벽한 치료법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아비센나는 현대의 그 어떤 과학자보다도 인간의 몸을 더 깊이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무려 28kg을 감량하며 주변 모두를 놀라게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이 단순히 운이 좋거나 젊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몸을 정성껏 돌본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직접 책임져 보세요. 수세기 동안 검증된 지혜를 믿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고 강력한 생강 한 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고 활기차게 바꿔줄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이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70세라는 나이에 무려 28kg을 감량했다는 것은 노화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진정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조건 굶거나 몸을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몸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 데 있었죠. 제대로 말린 생강뿌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우려내고 여기에 기름 한 방울을 더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체내 소화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아침의 습관이 몸속에 쌓여있던 차가운 나이살을 녹여내고 불필요한 부종을 제거하며 관절 통증까지 씻어내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주인공은 다시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되찾으셨죠. 이 사례는 우리 몸이 올바른 자연의 도구만 있다면 어떤 나이에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영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 평소 어떤 천연 재료나 향신료를 즐겨 쓰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